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3차시 국어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6단원을 진도를 나갔고 이번 주에는 다시 5단원으로 돌아가서 5-2단원 또 5-3단원을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마찬가지 잘 듣고 과제도 잘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2학기 수행평가 중에 독서 포트폴리오가 있죠. 책 2권을 선정해서 읽고 2장의 독서 일지와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는 수행평가인데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과학습 국어 게시판에 들어가면 독서 포트폴리오 양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번 제출을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 1회 제출은 10월 5일까지 2회 제출은 11월 30일까지 제출이니 반드시 여러분 진로와 관련된 책 또는 흥미를 위해서 읽는 책 어떤 책이든 괜찮으니 책 2권을 선정해서 독서일지를 매번 꾸준히 작성해 주길 바랍니다. 절대 몰아서 하는 일은 없도록 꼭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대화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인마다 또 집단마다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양하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때로는 상황에 맞게 사회방언, 지역방언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게 가려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상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예의 있게 또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궁극적으로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이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대화 상황과 대상에 맞게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요.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또 크게 4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부탁하는 상황, 건의하는 상황, 거절하는 상황,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과하는 상황.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여기 만화 한번 볼까요? 남자 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남자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윤하구나. 어디 가는 중이야? 점심은 먹었어?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죠. 어디 가는데? 점심 먹었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는 안부 인사 정도로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하는데 이 학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야, 지금이 몇 시인데 점심 먹었는지 물어보냐? 어디 가는지 말하면 같이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말로는 띠껍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상당히 퉁명스럽게 반응을 하는데 이 여자 학생은 이 남학생의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인 걸까요? 이 남학생은 분명히 이 말을 인사로 했을 거예요. 인사 맞지? 인사를 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학생은 이것을 그냥 직설적으로 우리 배웠죠? 있는 그대로 듣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생이 당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남학생이 당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죠. 왜 당황했을까? 이 여학생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주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학생이 남학생의 이러한 대화 의도, 안부 인사죠.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퉁명스럽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요.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말했을까? 그리고 또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를 고려해서 대화를 하는 게 적합하겠죠.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학생은 없겠죠.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우리가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이다. 여기 한번 줄쳐봅시다. 두 사람이 이상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말하기라고 하죠. 이해하는 활동, 이해하는 것을 듣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대화를 하다 보니 대화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 원리에 소홀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친한 사람, 친숙한 사람한테는 이 기본 원리를 더욱 안 지키게 되죠. 그래서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큰 대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하든지 상대방을 모욕을 주거나 또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인 그런 대화법은 반드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원리다. 자, 그럼 밑에 여기
이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병문안을 왔는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이 학생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조금 당황하게 응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잘못됐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을 잘 보세요. 상황을 보면 지금 할아버지가 아프신 상태예요. 안녕이 무슨 뜻입니까? 안녕은 몸이 편안하신가, 또 몸이 건강한가, 이런 것을 묻는 거죠. 할아버지는 지금 건강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게 아마 적절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 대화 상황에서 남학생은 병원에 입원하신 할아버지께 안부 인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병을 간 상황에서는, 자 상황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문병을 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안녕하세요와 같이 인사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말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알았죠? 그래서 병문안 갔을 때는 괜찮으십니까?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먼저 인사하는 게 적절하다. 이처럼 대화에서는, 자 여기 별표하고 줄 칩시다.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안녕하세요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지 않으면, 상황은 지금 병문안이고 아프신 할아버지가 대화 상대죠. 그래서 적절한 말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다양한 대화 상황을 보며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부탁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부탁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말하기죠. 부탁하는 거. 그런데 이 부탁할 때는 상대방이 당연히 부담을 가지겠죠. 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갖게 되었으니까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가 상황을 보면요, 자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을 닫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 있는 남학생은 야 문 좀 닫아 이렇게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네가 닫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남학생을 볼까요? 일단 제스처를 보세요. 춥다는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아 은영아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문을 좀 닫아줄래? 명령형이 아니라 의문형으로 제시해요. 그러니까 닫아줄게 라고 합니다. 자, 요런 표현 우리가 친구끼리는 오히려 이렇게 잘 표현 안 할 거예요. 야 이거 좀 닫아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본적인 예절을 안 지켜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예절은 잘 지켜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우리가 오히려 이런 거를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더 잘하잖아요. 맞죠? 근데 친근한 사람, 익숙한 사람한테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줄래? 자, 그럼 여기 봅시다. 가해 남학생은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명령형으로 말하면서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고 있어요. 명령형은 거절할 수가 없게 만들잖아요. 맞죠? 자, 반면에 나의 남학생은 먼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해요.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미안하지만 사과의 표현을 하죠. 미안하다,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리고 뭐뭐 해줘 아니고 해줄래 라고 의문형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해줄래 라고 물어봤다는 건 상대한테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거죠. 그래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줄칩시다.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말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화의 원리 중에서 이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요령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대화의 원리 중에서 공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공손성의 원리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배울 건데, 이 공손성의 원리는요 여러 가지 경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말하기를 한다. 이게 요령의 경륜이에요. 부탁할 때 요령 있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야 이거 좀 해줘 이러면 안 들어주겠죠. 그래서 요령 있게 이거 좀 해줄래 이렇게 완곡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령의 경륜이 되겠습니다. 완곡하게는 밑에 날개의 뜻이 있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을 완곡하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의하는 상황의 말하기 한번 봅시다. 건의나 부탁이나 내나 비슷하죠. 어떤 희망사항을 말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달라 요구사항을 말하는 거니까 부탁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건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말해놓는 말하기로, 건의하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처럼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사과의 표현을 하면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자, 밑에 한번 두 가지 상황을 봅시다. 다혜 여학생 둘 다 이 도서관
이 별관에 있어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라는 문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교장 선생님, 도서관이 별관에 있어서 먼 곳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문제 상황을 얘기했어요. 본관에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도서관을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해결 방안은 새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못 그러면은 없애라. 이렇게 자기의 입장만을, 마치 상대는 이 도서관을 없애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그리고 새로 만드는 것도 부담스럽고 자기의 입장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은요, 이와 빨리. 자, 먼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어요. 맞지? 자, 내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상대방을 왜? 내가 부탁하고 건의하는 상황이니까 존중하고 있고, 자, 현재 우리 도서관이 별관에 있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같은 상황이죠. 따라서 본관의 빈 교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도서관 없애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새로 만들어 달라 이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그 본관의 빈 교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면 불편함이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까지 제시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밑에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자, 다의 여학생은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안 들어주면은 뭐 좀 상대방이 또 안 좋게 생각할 것 같고 부담이 엄청 들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하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각인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심각하다는 사실은 전달할 수 있어요. 어필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은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또 기분이 나쁘겠죠. 자, 라의 남학생은 먼저 인사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일단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요.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반항을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 교실을 활용하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 여기 줄치자.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게 말해야 되는 이유. 자, 말하는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정당해요. 하지만 병문안 갔을 때나 아프신 분 앞에서 얘기할 때는 적절한 말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부탁이란 거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는 말하기죠. 그래서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해줄래? 의문형으로 표시를 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말한 것이 좋고, 이것은 우리가 요령의 경륜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의하는 상황의 말하기는 건의는 부탁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내놓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제 꼭 수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